쿠팡 광고 솔직히 어렵지 않나요? 유튜브 찾아봐도 다들 말들 다르고 막상 해보면 써먹을 건 없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 준비했습니다. 초보자도 그대로 따라하면 결과가 나오는 방법.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광고비는 최소, 매출은 최대. 저는 이 방법으로 단 한 달 만에 수익률을 10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세팅법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정말 쉽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광고센터가 있습니다. 광고센터로 들어오십니다. 이제 광고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동 상품 설정이 있고 AI 스마트 광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은, 수동 상품은 내가 상품을 선택한 상품을 광고를 돌리는 거고요. AI 스마트 광고는 그냥 내가 등록해 놓은 상품 전체가 그냥 무조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스마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 선택을 하냐면은, 내가 초보자이고 여러 개의 상품을 등록했을 때 걔네들을 일괄적으로 테스트해서 어떤 게 괜찮은 A인지 선별하기 위해서는 AI 스마트 광고가 괜찮고요. 내가 특정한 상품을 제대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AI 스마트 광고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수동 상품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AI 스마트 광고는 전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특정 제품을 내가 광고 수익률의 목표 수익률을 높이거나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수동 상품 설정으로 반드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동 상품 설정이나 AI 스마트 광고를 하든지 상관없이 어떻게든 광고를 내가 돌리게 될 때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검색 영역에서 광고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두 번째, 비검색 영역에서 광고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세 번째, 돈을 낭비하는 키워드가 없는지. 딱 이거 세 개만 보시고 나머지는 보지 마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살펴봐야 되는데, 요 검색 영역과 비검색 영역이 뭔지 잘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키링이라고 저희가 쳐보면은 키링의 상품 리스트들이 쭉 나오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 얘가 검색 영역에서 상위에 있는 애들이고, 검색 영역에 애드라고 된 애들이 있습니다. 애드 얘네들이 검색 영역 광고에 돌아가고 있는 애들입니다. 자, 그러면 비검색 영역의 광고는 뭐냐? 비검색 영역의 광고는 검색 영역의 광고 외에 다른 모든 부분들을 비검색 영역 광고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상품을 들어가 보시면은 그 상품 자체에서 여기 2,950원 이 상품 살까? 라고 해서 상세 페이지를 보고 내려오는데 이게 이 영역을 비검색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제품 볼까요? 얘 살까? 하고 내려왔는데 비검색 영역. 이 말은 뭐냐면은, 쿠팡에서는 이 제품을 사러 왔다가 비검색 영역을 보고 다른 제품을 들어와가지고 다른 제품들도 판매가 쉽게끔 세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 영역과 비검색 영역의 광고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 알겠어. 그런데 비검색 영역과 검색 영역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뭘 세팅을 해줘야 돼?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광고 보고서라는 거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광고 보고서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실 때 데이터 있고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다 보실 필요가 전혀 없이 몇 가지, 5개, 6가지만 출연해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들어오셔서 광고 보고서, 매출 성장 광고 보고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보고서 기간이 있고 기간 구분이 있고 캠페인 선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고서 기간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데이터를 볼 거냐, 그리고 기간 구분은 합계로 볼 거냐 일별로 볼 거냐, 캠페인은 내가 광고를 여러 가지 돌릴 거잖아요. A 광고도 돌리고 B 광고도 돌리고, 그러면은 A 광고만 내가 보고 싶은 A 광고 캠페인만 선택하면 되고, A 광고, B 광고를 같이 보고 싶은 A 광고, B 광고를 캠페인을 같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한 제품에 한 광고를 돌렸다면은 그 한 제품에 대한 광고만 클릭해서 보고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주 말고 한 달 하면 데이터가 좀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한 달 세팅을 해주시고 합계라고 클릭하시고, 캠페인은 내가 보고자 하는 광고의 캠페인을 클릭하시고 보고서 만들기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테스트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렇게 해서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거기에 다운로드 버튼을 딱 클릭해 주시면은 해당 광고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싹 다 보여줍니다. 실 계정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비검색 영역, 그다음에 리타게팅, 그다음에 검색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으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 봐야 되는데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탑입으로 들어가시는데 피벗 테이블 하고 테이블 범위에서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게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보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살펴보시면 끝납니다. 뭘 살펴보시냐면은 키워드, 노출수,
클릭수, 광고비, 14에 대한 총 주문수, 총 전환 매출 요것만 봐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얘를 컨트롤 A 눌러서 복사를 컨트롤 C로 합니다. 그리고 시트를 하나 추가해주고 우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값 있잖아요. 요 1, 2, 3 보이는 거, 요 값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늘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비검색 영역입니다. 그렇죠? 비검색 영역이고 데이터에 필터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소팅을 이걸 숫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시면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총 합계가 있고 비검색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뭘 하나 추가해 주냐면은 여기서 검색 영역이라는 게 데이터 전체 데이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검색 영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 영역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검색 영역은 비검색 영역에서 검색 영역을 뺀 게 되겠죠. 근데 조금 눈에 잘 안 띄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해주시고 색상만 칠해 보겠습니다. 검색 영역이라는 거는 총 합계에서 비검색 영역을 뺀 게 되겠죠. 그러면 얘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컬럼을 3개만 조금 추가적인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냐면은 광고 수익률, 광고 비율, 매출 비율 요거 3개만 있으면 끝입니다. 광고 수익률이란 건 뭐냐면 이 전체 매출액이 광고비에 비해서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났냐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요 금액이 요 광고비 넣었을 때 얼마만큼 되어 있냐? 7.85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3개를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하면은 얘는 비검색 영역, 검색 영역에 대한 광고 수익률이 나왔죠. 광고비 비율은 뭐냐? 광고비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광고비에서 비검색 영역의 광고비 비율이 얼마인지를 보고 검색 영역의 광고 비율이 얼마인지를 살펴보면 됐죠. 그러면 이거를 비검색 영역의 광고비는 전체 광고비에서 몇 퍼센트? 그렇죠? 그리고 얘는 검색 영역의 광고비는 전체 광고비에서 몇 퍼센트냐?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매출 비율은 뭐냐면 전체 매출에서 이 비검색 영역하고 검색의 매출 비율 얼마 되냐? 자, 그러면 비검색 영역의 매출이 전체에서 얼마 차지하죠? 자, 그러면 얘기는 검색 영역의 총 전환 매출액이 전체에서 얼마 선택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퍼센트로 이제 좀 바꿔줘야 되겠죠? 셀 서식에서 백분율로 하고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전체는 786%의 광고 수익률이 났고 비검색 영역은 702%, 검색 영역은 846%의 부분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광고비 비율이 어디서 많이 쓰였고 매출이 어디서 많이 났는지를 추이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검색 영역에서 58%를 썼는데 62%의 매출 비율을 차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는 많이 썼는데 매출 비율은 떨어지고 얘는 58 썼는데 더 62%가 나왔으니까 검색 영역에 있는 부분에서 광고비가 훨씬 효율적이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검색 영역에서 만약에 해당 제품이 효율적으로 나왔다라고 치면은 결국 키워드로 들어와 가지고 해당 제품을 보고 판매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해주시냐면 되냐면은 광고를 하나 새로 만드는 부분들을 들어가셔서 뭘 해주시냐면은 수동 상품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제품을 하나 상품을 선택을 해주시고 직접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직접 입력으로 들어간 다음에 광고비는 하루에 그냥 10,000원씩만 해주십시오. 10,000원씩만 해주신 다음에 스마트 타겟팅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해주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스마트 타겟팅 해주시면 되고 난 좀 보수적으로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스마트 타겟팅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스마트 타겟팅을 하게 되면은 내가 넣은 이 입찰가 100원 아니면은 200원에 맞게끔 단가를 맞추어서 클릭당 단가를 맞추어서 광고를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검색 영역에서 그거를 AI가 자동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고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분은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되고 좀 보수적으로 하시겠다는 분은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안 넣어주시고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저희가 여기서 광고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 키워드 리스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총 주문이 일어난 전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자, 광고 수익률 한번 볼까요? 쭉 내려가 보시면은 이런 광고 수익률이 나오죠. 그럼 얘네들이 전환이 된 거잖아요. 자, 이 전환이 된 요 키워드를 전부 복사를 하신 다음에 키링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키링이라고 추가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얘네들을 전부 다 100원으로 다 바꿔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주는 걸까요?
맞습니다. 아까 걔네들이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 전환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 키워드로 전환이 많이 일어났고 효율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얘네들만 또 별도로 광고를 추가로 돌려주면은 고객이 들어왔었을 경우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얘네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단점은 뭐냐면은 내가 입찰가가 710원인데 830원, 1610원인데 이 100원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노출될 가능성이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면 스마트 타이팅을 넣어주시고 100원으로 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 다른 키워드들, 이 키워드 외에 다른 키워드들도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가지고 100원 클릭당 단가로 해서 전환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해줘야 될 거 뭐냐면 이렇게 광고를 하나 더 만들고 광고 만들기를 하나 더 하신 다음에 동일하게 이렇게 키워드를 추가를 하셔가지고 광고를 하나나 두 개 정도 더 만들어 주셔서 진행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광고비가 엄청 많이 나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데이터로 이걸 통해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100원에 대한 광고가 전체적으로 3개, 2개 정도 돌아가는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고객에게 100원에 클릭받을 수 있는 노출 키워드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는 검색 영역이 우세했는데 이 반대로 되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비검색 영역이 오히려 우세했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주시면 좋냐면은 원래 돌고 있는 광고의 목표 수익률이 원래는 350%였다 라고 치면은 광고 수익률을 한 100에서 200 정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50%, 550%로 올려주신다는 형태로 세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올리게 되면 이게 또 광고가 아예 보수적으로 돌 수 있기 때문에 한 100에서 200% 정도 올려주시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은 비검색 영역에서 잘 돌았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얘네들을 비검색 영역에서 돌리고 싶어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광고비가 원래 10,000원이었으면 조금 더 증액을 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증액시켜주면서 이 로아스로 돌리기 때문에 조금 더 비검색 영역으로 돌리면서 너무 보수적으로는 하지 마라 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금액을 증액시켜줘도 괜찮고 아니면 그대로 두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의 광고를 하나 만드시고 또 하나 더 만드시고 그 광고는 원래 있던 것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650% 라고 해가지고 10,000원으로 해서 광고를 하나 더 세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크게 광고가 2개에서 3개가 돌면서 비검색 영역의 광고들이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되면서 비검색 영역으로 로아스를 올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상쇄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나 더 돌려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런 부분들에서 2개 다 잘 돌아간다면은 하나 더 늘려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세팅을 더 늘려나가는 형태로 하게 된다면은 이 광고가 물론 광고끼리 경쟁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돌려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보시고 만약에 효율이 안 나시면 그때 또 광고를 제거하고 로아스를 또 낮추고 이런 부분들을 측정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0,000원 정도 세팅을 해 놓으시면 광고비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소진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고 나서 그 다음 해주실 건 뭐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얘네들은 예를 들면 되게 효율적으로 나와서 쓴 금액에 비해서 매출이 잘 일어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하나도 안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썼는데 주문은 하나도 안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 키워드로 넣어 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클릭수가 2 이런 것들은 키워드를 한번 보시고 나하고 연관이 많이 없는 키워드라고 어느 정도 짐작이 되면 그때 넣어 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 키워드들이 연관이 있는 것 같은 없는 것 같은 애매한 상황이면 그냥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클릭이 한 번, 2번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 꼭 제외로 넣어야 된다라고 확정 짓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한 4번, 8번, 13번 이런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보고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라고 판단되는데 그래도 얘가 너무 돈을 많이 썼어. 그럼 얘는 제외 키워드 넣어주자 하는 부분들을 제외 키워드로 하나씩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렇게 13번 되고 4,400원이 나간 거잖아요. 나갔는데 얘를 제외 키워드로 세팅을 해주면은 거기에 소비되었던 금액을 원래라면 소비를 안 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걸 제외 키워드로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소비가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외 키워드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나가야 될 돈을
이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키워드들은 넣어주시고, 근데 조금 나갔는데 보니까 너무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야. 내 제품하고 연관성이 너무 높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냥 놔두시고 빼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너무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인데 이렇게 빼버리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광고가 좀 순간적으로 확 움츠려져 가지고 광고가 안 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연관성이 없는 키워드를 제외를 해 주시고, 광고비가 많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연관소가 조금 있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빼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연관도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빼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광고를 조금씩 조정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광고 저희 수익률 같은 경우에 786%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으니까 요것들 보시면서 꼭 광고들을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해주실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2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가 광고를 추가하거나 또 빼거나 제외 키워드를 넣거나 빼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광고를 조정해 나가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광고가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아래 설명란에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연락 주셔도 되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싱에 관련된 영상도 아래 고정댓글 살펴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준비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에서 더 도움되는 영상들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두셔서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들은 아래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을 보시고 도움 받아가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